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지명이 됐고, 사실 이제 박홍근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서울시장은 이제 못 나가게 됐어요. 기존에 이해운 후보자가 낙마를 한 뒤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고심을 하다가 박홍근 의원을 이제 낙점을 한 건데, 요 인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뭐 이제 원내대표까지 한 4선 중진이기 때문에 뭐 장관 지명이라는 게 굉장히 그 의외이거나 네. 뭐 그런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사고, 또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을 했잖아요. 네. 현 정부 출범할 때 공약이나 이런 걸 다 리뷰했던 그런 당사자이기도 하고, 본인이 뭐 예결위원장도 했었고 하니까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전문성은 좀 있다. 네.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 같은 그 자리의 전문성은 무슨 경제학자로서 그런 수리적 전문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오히려 현 정부의 국정운영 비전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국가 비전을 어떻게 설계할 건가, 이런 류의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할 만한 그 적임자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검증 과정을 봐야 되겠죠. 그러나 뭐 박홍근이 뭐 특별히 그런 검증에 걸릴 만한 건 없다고 보고, 제가 좀 압니다. 그러세요? 네, 친구이기도 하고 네. 같이 시민운동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국회 입사 동기고 나이도 동년배고 해서 네. 다만 이제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했던 후보고, 그리고 당일날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선 후보로 네. 리스트업이 됐는데 오후에 갑자기 이제 발표가 남으로써 뭐 그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근데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게, 본인은 어쨌든 결정되기 전까지는 네. 하던 행보를 계속 해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복수의 검증 과정을 통해서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대외적으로 내가 사실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돼가지고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공관위 발표했는데 공관위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 박홍근 의원이 지명이 돼가지고 곧 발표가 임박했다는 거를. 네. 아마 뭐 당 지도부는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또 트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청와대가 경선에 개입했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네. 좀 억지스러운 비판이고, 어쨌든 이게 한번 실패했잖아요. 네. 기획예산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한번 남아있으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 스타일 좀 구겼거든. 네. 이번에는 뭐 단단히 준비해가지고 그 개인의 도덕성이나 신상 검증 말고 비전에 대해서도, 전문성, 비전. 네, 비전에 대해서도 뭔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홍근 후보자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청문회 통과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방식의 인사를 한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규제 개혁인가 규제 개혁위원회인가 그렇죠. 네. 규제 합리화위원회 네, 이게 뭐 규제위원회 부위원장, 이게 박용진 부위원장들이 세 명인데 이분들이 다 총리급이라며요. 네. 뭐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서. 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병택 카이스트 교수하고 그다음에 막말 박용진 논란이 있죠. 의원하고 네. 남국민 뭐 삼성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 그 세 사람을 임명하는 걸 보고 상당히 영악하게 이 인사를 하고 있구나. 영악하다. 영악하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 광폭 인사. 정치학에서 슈루드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교활하다, 영악하다인데 그게 정치학 용어로 나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전략적이다. 전략적이다. 뭐 그 비슷하게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적인 인사고 그때 정치적으로도 활발하게 발언들을 해왔던 사람이고 또 학자로서도 그렇고 사실 막말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분을 다 앉혀놨더라고요. 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비명행사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렇죠. 거기다 또 앉혀놨고 그다음에 기업에 있는 사람을 또 하나 앉혀놓고 그래서 이거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이병태 교수와 관련해서 좀 시끄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태 교수의 막말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용납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그 친일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세월호 추모 행사 관련해서는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다. 뭐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는 정신분열증인가 이런 발언은 사실은 이제 용납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좀 오늘 선을 물론 이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뭐 사과를 뒤늦게 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자리가 주어지니까 한 사과고, 네. 그렇다고 본인이 그럼 과거에 했던 생각이 바뀐 거냐. 이 점을 좀 봐야 되는데, 뭐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나이가 저렇게 많은 사람이. 이게 민주당이 이제 과거에
어쨌든 이런저런 그 현안들에 내놨던 입장이나 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병태 같은 사람이 저런 자리에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토착외구잖아요. 민주당의 역사관에 따르면 그런 거지 그렇게, 않습니까? 네, 평가받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현주 의원 관련해서도 네. 뭐 리박스쿨로 가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찬양했던 거 아니냐. 당원들 사이에 네. 그런 어떤 비판과 논란이 굉장히 거센데 당연히 민주당 내부에서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뭐 저 자리가 어느 정도 비중 있는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원톱 부위원장도 아니고 3명 중에 1명인데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총리급.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저런 논란이 있을 걸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이병태 씨를 원래 선대위에 영입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때 한번 논란이 불거져가지고 그거는 그러게요. 뭐 취소했는데 네. 이번에 어쨌든 다시 기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논란이 있다는 걸 당연히 알고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외연 확장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거고 지난번에 이혜훈 씨 영입하려고 그랬다가 실패한 거를 네. 조금 이제 다른 영역에서 네. 그 확장을 좀 시도하고 있는 거라고 네. 보고요. 근데 이제 이 이병태 씨가 재밌는 게 이번에 윤석열 그 계엄 내란 관련해서는 정규제 주필이나 조갑재 선생하고 비슷한 포지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극우적인 역사인식이나 이런 게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시장주의자예요. 그 자유주의자고. 네. 그렇다 보니까는 그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통하는 면이 일정하게 있는 거예요. 몇몇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빼놓고 본다면. 그래서 이때 규제합리화위원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 이런저런 규제들을 합리화함으로써 길을 터주자 이런 취지의 기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맞는 사람이에요. 네. 이분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이른바 실용, 뭐 중도 확장 근데 사실 박용진 전 의원이랑의 철학은 굉장히 좀 부딪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면도 있는데 박용진 의원도 의외로 실용적인 면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균형을 취함으로써 그 내부에서 서로 간에 네. 일종의 이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인사이기도 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걱정해야 되는 건 그거죠. 지금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당을 끌고 가고 있는 방향은 오른쪽 구통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전체로 보면은 국민 전체 한 10% 정도가 공감할까 말까 하는 생각으로 정당을 끌고 가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이제 중간을 향해서 중간을 넘어서 이 중도 우를 향해서 네. 이게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공간이 없어 거의. 네. 그러면 장동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보수가 이 안에서 뭘 해야 되는데 그 틈새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요즘에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보수의 희망은 이재명이다. 네. 그게 뉴 이재명이 아니 그게 뉴 이재명 그룹이 표방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원래 보수에 있다가 이재명이 잘하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막 전국을 돌아다니고 뭐고 공간이 없어 공간이. 네. 그 이게 한동훈 전 고민일 대표의 거예요. 공간도 이재명 대통령이 갖게 되고 있다 지금. 아니 그렇죠. 게다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뭐 백의종 군인데 네. 아. 무명옷 입고 있는데 이 현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의힘에서.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의 쇼핑몰에서 질긴 소고기 대신 야들야들한 흑염소의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약초방 흑염소 대파 육개장을 강력 추천합니다. 육개장 3, 4인분 1.2kg이 19,900원 무료 배송으로 2팩 이상 세트로 주문하시면 가격은 훨씬 저렴해집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라는 게 뭐 본인은 뭐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서 뭐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홍익표 수석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나름대로 잘 계산된 전략이겠죠. 전략일 것이라고 보고 네. 그게 만약에 완전히 성공하고 자리를 잡으면 보수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아마 민주당의 전략은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자민당, 네. 일본의 자민당처럼 우리가 이 계파별로 뭐 고이즈미파, 아베파, 무슨 파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상을 총리를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민주당 30년, 40년 집권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 그리고 나머지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군소정당으로 전락해버리면 극우정당, 기억정당 네. 뭐 이렇게 전락해버리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초반기에 상당히 지지도도 60%에 육박하고 있지만 사실은 본인의 약점도 있잖아요. 네. 지금 예를 들면 법 왜곡죄라든가 뭐 사법과 관련해서 밀어붙이는 거는 네. 그 누가 봐도 이것은 본인의 어떤 그
나중에 리스크 대통령을 해소용이다. 그만뒀을 때 내가 감방에 가지 않을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살 수 있거든, 의구심을 살 수 있고 본인이 실용적으로 가겠다라는 얘기하고는 또 굉장히 어긋나요, 이게. 네. 그래서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고 그러니까 지지도가 계속 또 이제 주가 상승과 더불어서 올라가 있지만 뭐 위기 상황이라는 건 언제든지 오는 거니까 그걸 진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랬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의 그 홍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충돌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뉴 이재명 전략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하고 있다? 본인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더 큰 문제죠. 뉴 이재명 대응이 홍사원에서 안 되면 투항도 방법이에요. 100개 들고. 알겠습니다.